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강의하고 하는 날이에요. 상관격입니다. 관살장하고 상관장은요, 적천수에도 건드려요. 격국문에는 흉격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흉격을 이 적천수에서 옮겨서 강의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격이 심각한가는 당시 명나라 때 나온 적천수 원본에서도 심각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각성은 결국은 잘만 다스렸으면 상관격에서도 귀한 문인학자들이 많이 나온다. 심해천 선생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상관을 보면 상관 경관을 했을 때 상관격의 관을 봤을 때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체가 이 관이라고 해도 돼요. 예, 정관이 상관을 봐면 결과적으로 난변, 말하기는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볼 수도 있고 불가견, 보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보고 앉았다라는 소리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용신으로 쓸 거냐면 인정할 때도 있고 인정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소리예요. 상관경관을. 자, 그러면서 임시주로 넘어갑니다. 임시와 그래서 상관자는 뭐예요? 상관이라는 것은 이 훈철절자예요. 명주의 원신, 명주의 기운을, 명주란 일간의 기운을 쏙 빼가고요. 그러면서 이미 비설량, 이미 선량치는 않다. 불량하다. 선량치 않다는 것은 뭐예요? 불량하다. 그리고 또한 상관은요, 상하게 한다. 뭘? 일간의 귀기라고 해서, 귀기는 그건 뭐예요? 정관이죠. 일간이 좋아하는 그 좋은 기운을 상하게 하니까 더욱이, 이거 시장사자도 되고요, 함부로 할 사자도 됩니다. 사종행, 막 돌아다녀요. 그냥 종행무진한다고 그랬죠. 그냥 깡패죠. 뭐. 그러나 선악은 무상하다. 선과 악은 하나같이 한결같지 않다는 거예요. 선도 잘못 다루면 악해질 것이요, 악도 잘만 다루면 선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단지 모름지기 가어라고 해서 사나운 말을 길들여서 멍에만 잘 얹으면 된다. 말을 뭐예요? 말 한 장을 다 얻는다는 거죠. 야생마가. 그러면 영화 발휘, 영특하고 화려한 것이 바깥으로 튀어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다주충명, 벌써 상관에서 인성을 용신으로 썼다라고 하면 뭐예요? 충명한 기운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실은 상관용인격을 사례명조 4개를 했어요. 그럼 상관용인격 했으니까 여기서 상관용인 이거 하고 있네요. 이거 했어요. 끝났어요. 오늘 이거 할 차례입니다. 상관용제격 할 차례예요. 그러나 용신격이에요. 그런데 용신격인데요, 공교롭게도 전부 상관격을 가지고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관용인격은 상관격의 인성을 쓰는 경우고요, 오늘 다룰 거는요 상관격의 재성을 쓰는 경우예요. 그래서 사례명조가 요거와 마찬가지로 4개가 있는데요, 오늘은 2개만 할 거예요. 꼬름지기 만약 총명한데, 만약 결관 관을 보는 것이 가부, 이건 옳은지 그런지만 이걸 판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어떻게 원국의 권형, 이 권형이라는 건 뭐예요? 권세권자 저울대 영자예요. 이거 권형이라면 어디 가서 많이 볼 수 있냐면요, 저 법원에 가면 요렇게 있는 여자 있죠? 이게 권형하는 거예요. 수평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그 사이에 작용하는 것이 정정부동, 정정, 가끔 가다가 한결같지 않으니 불가지비야 일론이야라, 한 가지로만 고집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것도 상관용제격 할 차례입니다. 상관용제예요. 자, 봅시다.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왈 상관용제격이 나옵니다. 자, 이것 좀 보십시오. 화토상관이라고 그래요. 주어가 일주죠?
예, 주어가 일주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화토 상관이 된 거예요. 화생, 토 해서 상관격이 아주 그대로 맞네요. 자, 그래서 철조 선생이요. 화토 상관격이다. 예, 그래서 겁인이 중첩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소리예요. 예, 맞죠? 겁인이 중첩하다. 이거는 이렇게 여기 또 하나 또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겁인이 중첩됐으니까 무엇을 쓰라? 이렇게 쓰라는 소리예요. 예, 이렇게. 그러나 프로그램에서는 조금 토체 목수용조에서 불용을 한다고 해갖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프로그램과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이 프로그램을 만드신 정단 선생님은 끝까지 임철조 선생 이론을 따르기 위해서 토체 목수용조에서 불용하라 라고 했어요. 이 목이 여기 있는데 토가 채면 일주가 약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거 일주 약한 거 아닙니다. 왜? 이렇게 보면 절대 일주가 약하지 않죠. 또 여기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갈랐으니까 목화를 가르다 보니까 토가 제일 많다라고 하지만 여기 또 이 속에 화 또 들었어요. 그럼 본래는 화가 오히려 더 강하다라고 해서 수금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금용조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는 괜찮았을 거예요. 사주가서 프로그램에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읽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이해하십시오. 다음 사주는 마찬가지예요. 다음 사주도. 그리고 그 다음 사주들은 다 맞아요. 그러나 오늘은 잘못된,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잘못 읽고 있는 사주 2개만 할게요. 자, 겁인이 중첩해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중첩돼 있어요. 자기 식구들로만 얘기하면 한 식구고요. 여기 하나 또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죠. 수금으로 가야 돼요. 상관격에. 상관생제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대로 아주 맞습니다. 왕가지, 왕한 것을 알 수 있다. 신금 재성이 용신이 된다. 이렇게 해서요. 유업이 범풍이라고 해서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 신금이 여기 용신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재성이 이렇게 딱 깔고 앉았습니다. 신칙 이문 좋죠 뭐 이렇게 해서 경영 행리했죠. 발제시며 마치 인원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같은 그룹이 들어와서 깨지는 거죠. 금이 임절지를 하고요. 겁이 장생을 만나는 바람에 겁자가요. 장생을 만나는 여기 요거 여기도 있고요. 바로 인신충도 되고요. 그러니까 요 월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소위 왕자 충세 쇠자반 왕한 것이 쇠한 것을 충하면요 쇠한 것 작은 것은 빠지게 돼 있다. 불록의라고 해서 돌아간 것이 마땅하다라고 한 거죠. 불록이란 곧 죽었다는 뜻이에요. 자, 제가 그래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철조 선생의 밑에 1, 2, 3, 4 경우를 안 읽은 거예요. 오늘 이것 좀 읽어드리려고요. 자, 수월의 정화일주 상관격이다. 이 상관격의 칠사격은 흉격이다. 상관격과요. 그래서 심해첨의 격국론에서 제하거나 설하는 용신을 쓰라고 했어요. 근데 중화용신론에서 용신이라는 것은 격국론에서도 용신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권역탕자의 논문에서도 밝혔듯이 임철조가 거처하던 말은 원서에 실려있지 않으므로 감히 억축할 수는 없지만 이건 누가 얘기한 거냐면요. 원수산 씨라고 아마 편집을 한 양반, 찬집을 한 양반이 이걸 다 쓰고 있었던 거예요. 요 밑에 각주 처리했습니다. 억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주한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주는 곧 뭐예요? 임철조 선생이에요. 대체로 명리야건과 자평진전을 참조한 듯하며 야건은 해령의 진상국 수암 선생이 지었으며 진전은 산음의 이거 전부 지역이죠. 심진사 효첨이 지은 것인데 두 사람 모두 절강지방이에요. 이 절강지방에 해령이라는 땅도 있고 산음이라는 땅도 있는 거예요. 그 책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사과로만 전초 옮겨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전초가요. 역시 절강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또한 진상국도 고려했을 것이다.
진상국이 세상을 떠난 해가 강이 5년이고요. 심진사가 세상을 떠난 해가 권룡 4년이고요. 임씨가 세상에 태어난 해가 권룡 38년이에요. 심진사 돌아간 지 34년 후에 임씨가 태어난 거죠. 진사께서 생전하셨던 사이와 기간이 멀어도 100년은 돼요. 예, 맞죠? 가까우며 수십 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관찰해 보면 임씨 또한 아마도 절강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심여천과 임철조의 생년대를 원수산이라는 분, 예, 적천수 천미 찬집을 한 원수산이 그가 찬집한 적천수 천미에서 밝히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제가 각주 처리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282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게 전부입니다. 저 위에서부터요. 이건 밑에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원수산 씨가 전부 해놓은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했는데 왜 이걸 내가 번역평자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진정과 천미에 연계시키냐 하면 아래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오행천호를 잡으면 토오행이 4.4예요. 금이 2.7이고 수오행이 0.5, 목오행이 4.0이고요. 화행이 2.9예요. 그럼 도대체 목수용조로 가면 목을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목을 못 쓴다고 했어요. 이 잡반전이라고 만든 건 이게 누가 만들었냐? 그래서 토체 수급용조로 만들어 놓은 것은 바로 정단 선생님이 이 적천수 천미를 보고 하신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서 읽으라고. 딴 데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술미 잡반전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자, 프로그램에서 배드릴게요. 163번일 거예요. 여기만 그래요. 이거 여기 아닌데요. 아유, 163번이요. 예, 이래요. 근데 이렇게가 강하고요. 이것까지 강하고 이 술토의 화가 강해서 이 신금을 쓰려는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에서는 토가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토가체가 아니죠. 그러면요. 이렇게 목화가 강해서 금수로 가야 되는 거죠. 수만 있다면 수를 쓰는데 수가 없어요. 대원에서 여기 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임수까지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인목대원은 어떻게 해요? 이 화를 치성하게 만들었고 신금을 충을 해서 쇠자충왕 왕자충세 쇠자발이 된 사주입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주가 참 희한하게 프로그램에서 정단 선생님이 적천수 천미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명조입니다. 이 다음 명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강해요. 상관기가 강해요. 자, 이건 밑으로 내려 쓰겠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네, 이렇게 쓰고 이렇게 씁니다. 164번이요. 여기다 쓸게요. 개해 을묘 임신 을사 이렇습니다. 자, 이거야말로 또 이렇게 체가 을묘 해서 수목 상관격이죠. 이 상관이 강해요. 상관기운이. 그럼 상관기운이 강하면 여기 신금이 있는 거 인석을 쓰면 되지 않냐? 왜? 상관이 강해서 여기 일주가 약해지니까. 그러나 철조 선생은 또 그렇지 않다. 이 개해라는 글자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목수가 엄청 강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사화와 신금만 남죠. 여기서 사주가요. 그러면 신금을 쓸 거냐 사화를 쓸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철조 선생은 목이 강하니까 금을 쓰는 게 아니라 설화는 사화를 쓰라 용신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참. 근데 프로그램도 똑같이 이렇게 목체, 금토, 용조에서 불용, 이 신금 못 쓴다. 그러고서는 목을 중심으로 해서 수목, 화를 쓰라 해서 여기 이 화를 쓰라고 하신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나와요. 자, 읽고 이대로 한번 프로그램에서 나온 걸 확인해 드릴게요. 차, 수목 상관격이다. 예, 맞아요. 주어가 여기 있고요. 수목 상관이에요. 일자 장생을 했어요. 예, 연진 노강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임수가 강하다라는 소리예요. 일주불야, 예, 약하지 않다. 조기 용 사화를 써서 재성을 쓰게 돼 있다. 겸해서 운이 금수로 흐르니까 안 좋겠죠. 뭐, 예, 반생을 녹록풍상을 지내고 기도 만상, 일어났다 엎어졌다를 만가지 형상으로 했다 이거예요. 지 수룬이나 돼서야 김제 해수지 겁제를 없애버리고 합기 묘목과 묘목을 합해서 묘술 화국을 해갖고 사화를 도와주는 바람에 뭐요? 취연 발제 수만이다. 이거 5년 동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한 5년 발제 수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유운이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지유 파 어떻게 해요? 충파 상관 묘유충을 하죠. 예. 아이고 이거 자꾸만 제가 마우스를 좀 한 번씩 건드려 줘야 되는데요. 예. 묘유충을 하죠. 그래서 도와주는 건 뭐예요? 생적법인 또 다시 겁제나 인성을 도와주는 바람에 흘러 죽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 보세요. 수목 상관격에서요. 수목이 강하면 금도 못 쓴다. 결국은 설하는 주체 일주와 상관과 상관의 설하는 재성을 쓰게 돼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상관생제가 아주 그대로 똑 떨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상관생제격이 아주 용신격으로서 똑 떨어지는 거죠. 철조 선생이 이렇게 철두철미합니다. 다음 사주는요, 인성이 강해서 상관생제하는 것과 또 비겁이 강해서 상관생제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건 다음 강의로 미루고요. 자, 제가 또 뭐라고 했겠죠? 상관격의 상제를 용실하는 구조다. 위의 명제와 같이 내가 상하려는 오행은 바로 붙어 있어야만 좋을 것 같은데 원격이 되어 있으면 용신을 놓고도 때를 기다리는 형국이다. 만약 일찌감치 용신 대운으로 들어오면 다행이지만 명제는 화오행의 용신을 정해놓고 대운을 살펴니 수금 북방으로 흐르니까 원국에서 수오행이 얼어붙은 만물을 발생한 의욕이 이뤘다. 철저님이 예리한 단문패배 여기서 나타난다. 오순대운 술대운에 꽃이나 발제수만을 했다. 결국 중화론에 의한 이 명제 용이시는 화목 오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을 종주오행이 된 거예요. 상관이 목체 금토용조에서 금을 못 쓴다. 저 신금은 금을 못 쓴다. 그 이유 일주가 강하니까 못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화로 가라라는 것이죠. 철저 선생님이 아주 예리한 판단을 하신 겁니다. 제발 프로그램에서도 그대로만 쫓아가 주면 되겠는데요. 164번이요. 예, 지금 해 별로 안 좋죠? 수름만 5년 동안 발제 수만을 한 것이고요. 이 유대운에 죽었다는 거예요. 사화가 용신이 되고요. 그래서 목체 금토용지에서 쓰지 마라. 이 신금을 쓰게 되면 목이 채지만 이렇게 해서 일주에 강한 기운을 도와주기 때문에 인성은 못 쓴다. 그러면 인성과 재성의 싸움에서 재성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다는 못 씁니다. 인성과 재성, 용신을 한꺼번에 같이 쓸 수 없어요. 그럼 재성을 취할 것인가 인성을 취할 것인가는 사주 구조상 봐야 된다. 이 구조는 목이 채니까 금을 쓸 것이냐 화를 쓸 것이냐 보면 이 수도 일주의 기운도 만만치 않다. 그래 인성은 필요 없다. 그럼 재성으로 가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도 철두철미하게 임철조 선생의 이론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는 2개 남았는데 하나는
인성이 강해서 상관생제하는 거고요. 비겁이 강해서 상관생제하는 거. 이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흐를 수밖에 없죠. 일주가 강해졌으니까요. 이건 일주가 약한데도 상관의 기운이 강해도, 예. 그런데 일주가 저렇게 약하지는 않아요. 상관 기운이 강하지만, 그러면 일주와 상관 기운이 똘똘 뭉쳤다. 예, 그러니까 재성으로서 용신을 잘하라 라는 것이죠. 예,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